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하려던 것을 오늘 오전 11시로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략공천 지역구 그리고 경선 이런 내용인데,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한 이유는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맞불 성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실제로 임종석의 기자회견 뉴스는 종적을 감추고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대신 안민석이 사실상 컷오프 됐다는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가 지금 정치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종석 기자에게는 별 내용도 없었습니다. 최고위원회 다시 한번 나 좀 봐주시오 이런 건데, 임종석은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 결국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 시켰습니다. 자, 지금 홍영표 의원은 어제부터 극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면전에서 손에 피칠갑을 했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홍영표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0.몇% 차이로 패배했던 그는 친문의 좌장격으로 그 당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컷오프되는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영표의 인천 부평을 비롯해서 기동민의 서울 성북을, 그리고 안민석의 경기 오산, 그리고 경기 용인갑, 청주 서원구, 청주 청원구 등 6개 지역의 전략선거구 의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6개 지역구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지 않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앙규백 위원장의 전략공관위로 이첩됐습니다. 자, 이건 사실상 컷오프로 봐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전략공천직으로 만들어도 전략경선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안민석, 홍영표는 날라갔다고 봐야 합니다. 더 관심이 끄는 것은 지금 이 인천 부평의 홍영표는 거의 다이묘 수준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노조 출신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인천 부평을이 민주당과 홍영표 출마로 표가 갈리면 국민의힘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완전히 컷오프 탈락해버리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오선입니다. 오산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유라는 어떻게 될까요? 정유라 씨는 지금 안민석 이 심판을 외치면서 이 지역구 경기도 오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을 캠페인 중에서 괴롭히고 아마 탈퇴, 그러니까 후보 철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민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오산 지역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안민석 잡으러 경기도 오산에 전략공천될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시 아무런 당의 이야기도 못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역은 이 EBS 영어 강사로 유명한 레이나 씨가 공천됐습니다. 단수 공천입니다. 전략 공천입니다. 자, 이제 안민석 지역구가 전략 공천을 하고 안민석이 무소속으로 또는 다른 정당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오산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말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공천으로 어쩌면 국민의힘에 10석, 20석 헌납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민석의 이 컷오프, 이 뉴스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알칵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들 지역의 현역 의원 또는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의원들은
컷오프냐는 질문에 전략 공관위로 이관되더라도 경선을 실시할 수는 있다.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방금 전 민주당이 발표한 것 또 하나는 이 성북을입니다. 이 성북을은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데, 기동민 의원은 이 라임,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지금 이렇게 전략공천, 그러니까 이 전략지역구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선거구로 의결돼 이관됐는데, 이 부분도 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지역구 기동민 의원이 똑같이 라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친명계로 이미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기동민 의원은 아마도 박원순계일 겁니다. 이렇게 날려버린다?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물론 완전히 컷오프된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 언론들은 무슨 안민석, 기동민, 홍영표 컷오프 시킨 거지 무슨 이렇게 해놓고 다시 경선에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동민이나 안민석에게 공천 경선에 참여하도록 했다면 굳이 전략선거구로 의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나온 사람들하고 붙이면 됩니다. 자, 이재명의 속셈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 홍영표를 날리기 위해서 야, 친명 안민석도 끼워 넣었어 말이야. 변재일도 끼워 넣었어. 뭐 이런 걸지도 모릅니다. 자, 한편 오늘 이 민주당은 서울 종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고, 임종석 전략공천을 권유했다는 서울 송파갑에도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이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기구리시 윤호중 의원, 김포월 박상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재미도 있고 참담한 사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어쩌면 오늘 발표된 공천 때문에 안민석이 열받아서 덤벼들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